안녕하세요. 세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고혈압 교실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나와 고혈압에 대해 알고 고혈압의 위험 요인과 진단 방법, 고혈압의 합병증을 인지하고 고혈압을 예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펌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란 심장에서 혈관으로 혈액이 분출되면서 혈관 벽에 미치는 힘, 즉 혈관 내 압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면 두 개의 숫자와 맥박수가 나오는데요. 그중 앞에 있는 큰 숫자는 수축기 혈압, 뒤에 있는 작은 숫자는 확장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기 위해 꽉 짜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으로 가장 높은 혈압이고, 확장기 혈압은 온몸을 순환한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 심장이 이완하며 피를 받아들일 때의 압력입니다. 혈압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량인 심박출량이 증가하거나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정상 수치보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이고,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이상으로 혈압이 높게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고혈압 진단자는 남자 30.6%, 여자 26.6%입니다.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혈압 진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고혈압 유병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유병률을 가진 고혈압은 왜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조절 가능한 요인과 불가능한 요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나이와 가족력이 나와 있지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탄성 섬유의 양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져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또 부모, 형제, 자매가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럼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만한 경우 늘어난 지방 조직에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한 만큼 심장이 더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어 혈압이 상승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나친 음주를 할 경우 혈압이 음주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흡연 또한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일산화탄소는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면 비만하게 되고,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선한 채소,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칼륨 섭취가 부족하면 체내 나트륨을 잘 배설시키지 못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에도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혈관 내막을 손상시켜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함으로써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고혈압이 생길 확률을 낮추고, 고혈압으로 이미 진단되었더라도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볼까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두통, 어지럼증, 심계항진, 피로감, 코피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고혈압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이런 특징을 빗대어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더라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진단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확히 혈압을 측정하여 나타나는 수치를 통해 고혈압을 진단해야 합니다. 보통 2번 이상 방문해서 각각 2번 이상 진료실에서 잰 혈압의 평균을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또는 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수축기압이나 이완기압 중 한 가지만 고혈압 기준 수치에 해당되어도 고혈압으로 진단됨을 의미합니다. 고혈압은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며 단계별 분류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혈압이 정상보다는 높고 고혈압 기준보다는 낮은 경우는 주의 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로 분류하는데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고혈압으로의 진행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고혈압 일기는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는 단계이며 수축기 혈압 160 이상 확장기 혈압 100 이상인 고혈압 이기는 생활 습관 개선과 동시에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고혈압은 한 번의 측정 결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2번 이상 방문해서 각각 2번 이상 잰 혈압의 평균을 기준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은 어떤 합병증을 일으킬까요? 고혈압을 잘 관리하지 못해 혈압이 높게 유지되거나 증상이 없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채로 조절하지 않으면 고혈압으로 인해 무리하게 펌프질하던 심장벽이 두꺼워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같은 뇌혈관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증, 우렬성 심부전과 같은 심장혈관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성 망막증과 같은 안질환, 심부전증, 신경화증 등의 신장질환, 성기능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합병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진 혈압이 눈의 망막이라는 미세혈관에 영향을 미쳐 망막병증이나 시신경 손상을 일으켜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 진단자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통해 망막합병증 발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콩팥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망가지면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재흡수되어야 할 단백질은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몸에 쌓여 부종이 생기는데 심하면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심부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의 노화와 더불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동맥 내에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질환을 통틀어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좁아진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혈관성치매 등의 심내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대표적인 심내혈관 합병증 중의 하나인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결국에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조금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증상은 편마비입니다. 한쪽 얼굴, 팔, 다리에 저림감이 있으면서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오는데 몸의 한쪽 편으로 마비가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언어장애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고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야장애입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지럽고 잘 걷지 못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경험하며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세포는 몇 분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도 손상이 되고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심혈관 합병증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 지방질과 같은 노폐물이 쌓여 심장 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 심장 근육의 일부가 허열 상태에 빠지게 되어 흉통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 휴식을 취하면 흉통이 점차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좁아진 혈관이 다시 조금씩 넓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혈관에 생기는 또 다른 합병증은 바로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으로 주로 가슴의 정중앙 또는 약간 왼쪽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왼쪽 어깨나 팔목,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협심증과 다르게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며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더 심해지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통증 없이 식은땀, 토할 것 같은 느낌, 체한 듯한 느낌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응급 상황이므로 곧바로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가서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고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꾸준한 약물치료, 식사조절, 운동을 비롯하여 앞에서 배운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혈압 관리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고 실천해가며 안정적인 혈압 수치를 잘 유지하여서 고혈압의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의 약물 치료는 식사와 운동 관리로는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1기 또는 고혈압 2기에 해당될 때 시작하게 되며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혈압 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요. 혈압 강화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박동수와 심장 수축력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고 칼슘 차단제는 혈관과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데 필요한 칼슘의 이동을 막아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동수와 심장 수축력을 감소시킵니다. AC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차단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의 작용을 막아 혈관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으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춰주고 마지막으로 알파 차단제는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을 떨어뜨려주며 그 외에도 한 알에 2가지 이상의 약제가 포함된 복합제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혈압약은 개인에 따라 효과적인 약물이나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작용 기전과 부작용에 따라 각 환자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혈압약을 빌려 먹거나 바꾸어 먹어서는 안 되며 약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하다가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거나 임의로 혈압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혈압약을 중단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 증상이 없으니 위험한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 미리미리 HG 혈압 감소로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철저한 관리로 혈압이 개선되어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꼭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래의 사항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고 다음 진료 시에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식사 관리입니다. 식사 관리의 목적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여 정상 혈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염식과 함께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등의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식사 관리는 세종시 고당센터 온라인 영양교육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운동 관리입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체지방과 혈중 지질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당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걷기,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권장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등의 갑자기 호흡을 멈추고 힘을 세게 주어야 하는 고강도의 근력 운동은 급격히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여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유산소 운동과 함께 무산소 운동인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강도보다는 운동량, 즉 세트 수가 중요합니다. 고강도 근력 운동을 1에서 2세트 하는 것보다 가벼운 아령, 탄력 밴드 등의 저강도 근력 운동으로 3에서 4세트 정도 반복하는 것이 혈압 감소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약물, 식사, 운동 관리와 함께 금연, 절주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흡연은 고혈압의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담배 한 개 피를 피울 때 니코틴은 10초 내로 뇌로 전달되어 혈압을 5에서 10 정도 올린 상태로 15분간 유지시켜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금연 결심을 하셨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세종시 세롬동에 위치한 남부통합보건지소 내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여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음주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 성분이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꼭 절주 혹은 금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이상지질 혈증이란 혈액 속의 지질에 이상이 있다는 뜻인데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의 위험 요인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상지질 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상지질 혈증과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심내혈관계 합병증 발생 확률이 더욱 높아지므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및 중성지방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 혈관 청소 역할을 하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최소 40 이상, 중성지방은 150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절 가능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게 될 경우 수축기 혈압이 5에서 많게는 20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해 보도록 해야겠지요. 그럼 이번에는 혈압 조절 목표를 함께 세워볼까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목표 혈압 수치는 140에 90 미만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에는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40에 85 미만으로 조금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혈압이 목표 수치 안에 있는지 평소에도 자가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해 보려면 올바르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혈압을 재기 30분 전에는 커피, 술, 담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카페인, 술의 알코올,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올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전 등을 기대고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세요. 또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심장보다 높으면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으니 팔의 높이를 심장 높이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혈압이 높게 나와 다시 측정하는 경우에는 혈관을 안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니 적어도 2분 후 다시 측정해주세요. 그 밖에도 말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했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 등
여러 가지 요인에도 혈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자세는 등을 기대고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5분 휴식 후 측정하기 꼭 기억해 주세요. 약물, 식사, 운동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혈압 측정과 함께 심전도 검사, 혈액 및 소변 검사, 심초음파 검사, 망막 안저 검사,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고혈압으로 인한 눈, 심장, 콩팥 등의 표적 장기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고혈압 질환 교육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환 및 영양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